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4월 27일 시행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자, 오염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 수량 미만인 그 오염물을 갖다가 저장 취급할 경우에 요 기술상의 기준은 어떤 적용을 받느냐? 바로 시도의 조례죠. 그래서 바로 요 3번이 맞는 거 답이 되죠. 그래서 요 지정 수량 미만의 오염물을 갖다 저장 취급할 경우에는 그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죠. 다음 42번 가죠. 소방시설 중에서 경보설비에 속하는 것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설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용수설비, 그 다음에 소화활동설비가 있죠. 그래서 요건 우리가 소자 3개 들어간다 해서 3소, 그 다음에 요 경보설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난설비 있죠. 그래서 이 소방시설은 설비, 그 다음에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이렇게 5가지는 구분하는데,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 거. 자, 경보설비는 비자, 단자, 통비누 가자죠. 통비누, 가시죠, 가시. 그래서 비는 비상경보설비, 자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다는 단독 경보용, 자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통은 통합 감시시설, 여기 비상경보니까 여긴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가스 누설경보기, 시각경보장치죠. 그래서 속하지 않는 거, 여기 무선통신 보조설비 있죠? 요 놈은 어디에 들어가요? 소화활동설비에 들어가죠. 소화활동설비는 (3년) 무제비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겠죠. 3년, 연자 3개 들어가는 거. 연결 송수관설비, 그 다음에 연결 살수설비, 그 다음에 연소 방지설비, 3년,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설비, 재연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죠. 그래서 여기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화설비 종류 한번 읽어보시고요.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설비라고 하는 거죠.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다음 43번 가죠. 자, 43번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요 소방 공무원하고 의무소방원, 자, 의무소방원이라는 것은 군에 가는 대신 대체 복무하는 거죠. 우리 의무 경찰 가는 것 마냥 이 의무 소방대원에 그 지원을 해서 복무를 하면 군에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의무 소방원, 그다음에 의용 소방대원 이렇게 구성된 조직체를 우리가 소방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방기본법의 용어의 정의 보면요,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차량,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에 인공 구조물이나 물건을 말하는 거고, 자, 관계지역이라는 것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나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자,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방대라는 것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죠. 그다음에 44번 가죠. 자, 44번에 보면 여기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거. 자, 우리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요, 중앙에 두는 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하고 지방에 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에 있는 것은 이건 하자 여부 판단 있죠. 요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요 두 가지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요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자, 화재 안전 기준의 사항, 요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죠. 성능 위주 설계에 관한, 이것도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 이거는 지방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에요. 설계 및 공사 감리 방법,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구조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시공 관한 사항, 설계 및 공사 감리 방법, 하자 판단 요건 기준이에요. 기준, 여부가 아니고 기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다음 45번 가죠. 자, 45번은 방염 성능 기준인데 요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요걸 우리가 잔념 시간이라고 하죠. 1번은 요걸 우리가 잔념 시간이라고 그래요. 불꽃을 올리며, 좀 말이 짧으니까 이건 20초 이내. 2번에 보시면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말이 좀 길죠. 이거 30초 이내. 이건 우리가 잔진 시간이라고 그래요. 탄화한 면적 50cm 제곱이네. 탄화한 길이 20cm 이내 맞죠? 자, 불꽃의 접촉 횟수는 2회 이상이 아니고 3회 이상이죠.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방염 성능 기준. 자, 불꽃을 올리며 20초 이내. 네,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요거 30초 이내. 탄화한 면적 50제곱cm 이내. 탄화한 길이 20cm 이내. 불꽃 접촉 횟수 3회 이상. 최대 연기 밀도는 400 이상 이하가 돼야 되죠. 46번 가죠. 자, 피난시설, 방화시설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해서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방화시설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방화구역, 방화시설을 유지관리. 이건 해야 되는 거죠. 2번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에 방화시설 주위에다가 물건을 쌓는 행위는 하면 안 되죠. 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죠. 다음에 47번 가죠. 자, 소방기본법인데 예방조치 명령으로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금지 제한. 이거 예방활동이죠. 자, 화기 우려가 있는 재해 처리. 이것도 예방활동이죠.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오염물을 갖다가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 이것도 예방조치죠. 자, 4번. 불을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의 사용제. 이건 소화활동이죠. 예방이 아니고.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의 그 예방조치 등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화재 예방조치 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방조치사항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오염물 또는 물건을 보관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소방서의 그 게시판에다가 공고한다는 거, 그 14일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48번 가죠. 자, 48번은
방염 대상 물품으로서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조나 가공 공정에서 그 방염 처리 대상 물품을 보면은요, 창문에 설치하는 요 커튼요, 블라인드 포함이죠. 자,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인데 요 종이 벽지는 제외가 된다는 거. 전시용 합판, 섬유판, 무대용 합판, 섬유판, 암막 또는 무대막. 그 다음에 여기 섬유류 또는 합성 수지류 등을 원료로 해서 제작된 소파나 의자도.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단란주점 영업하고 유흥주점 영업, 노래 연습장업의 그 영업장에 설치된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염 처리 대상이 아닌 것 찾는 거죠. 카펫 해당이 되죠.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 들어가죠. 3번에 보면 두께가 2mm 미만 이 종이벽지였는데 이 종이벽지는 제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그 다음에 49번 가죠. 자, 49번은 사류 오염물에 속하지 않는 거. 자, 1번에 요 아염소산 염류죠. 요건 어디에 들어가요? 인류에, 요거는 그 산화성 고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특수인화물, 이건 사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알코올류, 요것도 사류에 해당이 되죠. 4번에 동식물 유류도 사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하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염소산 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류는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5월 24일하고 10월 26일, 그 다음에 만이죠. 그래서 특수인화물 50, 1석유류 200, 수용성은 400이에요. 수용성, 알코올류 400, 이석유류 1000인데 수용성은 요건 2000이죠. 3석유류는 2000, 수용성은 2배인 4000, 4석유류 6000리터, 동식물 유류는 10,000리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지정 수량은 품명별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50번 소방용수시설,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저수조의 그 설치 기준이에요. 자, 여기 저수조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지면이 되겠죠. 지면으로부터 요 낙차가 4.5m 이하가 돼야 되죠. 숲수 부분의 수심은 0.3m 이상이 아니고 0.5m 이상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네요. 자, 흡수관 투입구가 사각형일 경우 한 변의 길이 60cm 이상, 원형일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 맞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소방용수시설 설치 기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은 100m 이하, 나머지 기타는 140m 이하,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 기준이죠. 자, 소화전의 설치 기준, 연결 금속구의 구경 65mm, 급수탑 설치 기준, 급수배관 구경 100mm 이상, 개폐밸브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1.7m 이하. 그리고 저수조 설치 기준,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 흡수 부분의 수심은 0.5m 이상, 흡수관 투입구죠. 60cm 이상. 다음 51번 가죠. 가로 안에 알맞게 들어갈 말을 갖다가 옳은 거를 찾는 거죠. 자, 오염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할하는 누구의 허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52번 가죠.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벌칙 기준.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 소방안전관리자. 자,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이나 뭐 해임이 됐을 경우 30일 이내에 뭐를 하는 거예요? 선임을 하는 거죠. 자, 30일에 선임을 하고 다시 14일 이내에 선임 신고를 하죠. 자, 선임을 하는 것은 회사 자체 내에서 선임하는 거고, 선임 신고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한테 신고를 하는 거죠. 이 선임 자체를 안 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선임 신고가 늦었을 경우에는 이건 과태료죠.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53번 가죠. 자,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이 있을 경우에 경보하는 발령 신호. 우리 소방 소방 신호가 4가지라고 그랬죠. 경발, 해훈. 그래서 경은 이건 경계 신호죠. 발은 발화 신호, 해는 해제 신호, 훈은 훈련 신호죠. 자, 보시면 화재 위험 경보, 이게 경계 신호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죠. 발화 신호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해제 신호는 화재 진압한 후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 훈련 신호는 훈련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다음에 54번. 자, 소방용수시설하고 지리조사의 기준 중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 소방용수시설하고 지리조사, 옛날에 이걸 경방조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방용수시설 지리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서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월 1회 이상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사 결과는, 보관은 다 2년.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에서 서류 보관은요, 전부 다 2년간이에요. 2년간. 그래서 기억에는 월 1회 이상. 그래서 조사 결과는 2년간. 2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소방용수시설하고 지리조사는 월 1회 이상 해야 되고, 자, 조사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조사하고 소방활동에 필요한 요 지리조사죠.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한다는 거. 다음에 55번. 자, 55번은 제3자에게 이 소방시설 공사를 시공을 하도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도급 위반을 했을 경우에 벌칙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4번은 왜 틀렸냐. 이거는 틀렸다는 건 금방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1년 나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일 경우에는 1,000만 원이에요. 1년에 1,000만 원씩 증가되는 거죠. 자, 3년일 경우에는 벌금을 때리면 3,000만 원이에요. 5년의 징역이 나오면 벌금으로 하면 이게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래서 1년에 벌금은 1,000만 원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렸다는 걸 금방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영업했을 경우, 자, 규정 위반에서 설계 시공, 규정 위반에서 감리나 아니면 거짓 감리, 공사 감리자 지정하지 아니했을 경우,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를 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했을 경우,
제3자에게 소방시설 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했을 경우, 다음에 56번 가죠. 자, 소방용품으로 틀린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용품, 자, 소화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피난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인데 여기 방염제는 들어가요. 소화약제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 밖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제품이나 기기죠. 그래서 이 자동 소화 장치는 소화 설비에 구성하는 부품이죠. 가스 누설 경보기, 이건 경보 설비 구성하는 부품. 방염제, 요거는 소화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기기에 들어가죠. 시각 경보기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에 57번 가죠. 자, 57번은 환기 설비를 할 경우에 바닥 면적이 1000제곱이면 급기구의 요 면적은 몇 센치의 제곱이냐. 자, 이 급기구는요, 바닥 면적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이 급기구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800이죠. 800. 80이 아니고 800cm의 제곱 이상으로 해야 되죠. 급기구. 그런데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의 미만일 경우, 자, 바닥 면적이 60제곱 미만, 그 다음에 60제곱 이상 90제곱 미만, 90제곱 이상 120제곱 미만, 그 다음에 120에서 150제곱 미만일 경우, 급기구는 여기는 150부터 시작하죠. 150cm의 제곱 이상, 300cm의 제곱 이상, 그 다음에 150, 450cm의 제곱 이상, 그 다음에 600cm의 제곱 이상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놔야 돼요. 150제곱 미만 바닥 면적이 150제곱 미만일 때 바닥 면적에 따른 급기구의 그 크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바닥 면적이 얼마나? 100제곱이죠, 100제곱. 자, 100제곱이면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100제곱일 경우에는 급기구의 면적은 450cm 제곱 이상.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아, 450죠, 450. 1이 아니고 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채광, 조명 및 환기 설비 기준을 보면은요, 채광 설비는 불연 재료로 하고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조명 설비, 조명등은 반드시 방폭등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선은 내화나 또는 내열 전선으로 해야 되고, 요 전멸 스위치는 반드시 출입구 바깥 부분에, 이게 점화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출입구 바깥 부분에 설치해야 되죠.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하고, 급기구는 실내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 그 크기는 80cm 제곱 이상이죠. 다만 바닥 면적이 150cm 제곱이 아니라 150제곱이죠. 이게 오타네요. 오류. 150cm 제곱이 아니고 150m 제곱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해야 되죠.
그래서 바닥 면적 60 미만, 극기구 150, 60에서 90, 30 차이죠. 그 다음에 300, 90에서 120일 때 450, 120에서 150은 600cm 제곱 이상 꼭 암기하시고요.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해요. 인화 방지망 설치.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에다 설치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다음에 58번 가죠. 자, 58번은 종합 정밀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인데 틀린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종합 정밀 점검 대상, 자, 종합 정밀 점검 대상은 일단 첫 번째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소방 대상물은 무조건 해당. 두 번째가 요 물 분무 등이죠. 그래서 물 분무 등 호스릴 방식은 제외예요. 이거 5,000제곱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그 연면적이 2,000제곱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곱 이상. 동시에 8종 있죠? 8가지. 노래 연습장업, 고시원업, 산후조리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그 다음에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그 다음에 안마 시술소, 영화 상영관, 복합 영상물 제공업이죠. 그래서 노고산에 있는 비단 안영복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되죠. 자, 1번에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 이상 해당이 되는 거죠. 스프링클러 설비는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 대상이고 물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것은 5,000제곱 이상. 요거 옛날에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다음에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설치된 5,000제곱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공공기관 1,000제곱 이상 옥내 소화전하고 자탄 설비 설치된 거. 자, 노래 연습장이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로 연면적 1,500이 아니고 얼마예요? 2,000제곱 이상이죠. 4번이 틀렸다는 걸 금방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중이용업 중에서 요 8종이 설치된 연면적 2,000제곱 이상, 이게 종합정밀점검 대상. 그래서 여러분이 소방시설의 그 자체 점검은 크게 작동기능 점검하고 종합정밀점검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래서 이 작동기능 점검은 위험물 제조소 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도 작동은 안 하고 종합만 연 2회 하는 거죠. 그래서 점검자의 자격은요, 작동은 관계인도 할 수 있고요, 소방안전관리자도 할 수 있고, 소방시설 관리업자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동기능 점검은 연 1회 이상. 자, 종합정밀점검,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된 소방대상물, 물 분무 등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 이상, 다중이용업 8종이 있고 연면적이 2,000제곱 이상인 거.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연면적 1,000제곱 이상, 옥내나 아니면 자동화재 탐지설비 설치된 거. 종합정밀 점검을 할 수 있는 건요, 소방시설 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기술사죠. 요거 연 1회 이상. 자, 작동기능 점검 결과 보관은 2년간 하고요. 점검 결과 제출 기한은 요거는 7일 이내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2019년, 2020년 8월부터예요. 8월.
다음에 59번 가죠. 자,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거. 자, 소방특별조사 실시할 수 있는 경우.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한 곳 당연히 할 수 있죠. 재해 발생 위험 높다고 판단될 경우.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우려가 없다고. 이게 틀린 거죠.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없다고가 아니고 현저하다고. 그래서 3번이 바로 틀린 답이네요. 관계인이 실시하는 자체 점검이 불성실할 경우. 네, 다음은 60번 가죠. 자, 60번은 소방시설 공사를 마쳤을 경우에는 완공검사는 누구한테 받느냐? 이건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죠. 그래서 이건 1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요 완공검사의 그 신청 등을 보면은요. 자, 공사업자는 완공검사나 부분 완공검사를 받으려면은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신청이 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아니면 이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또는 부분 완공검사 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